제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우와 뭐야 이거 할 정도로 수익이 조금 발생했던 적이 언제냐면, 회사 다니면서 이제 회사 다니니까 이제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주식을 했죠. 그때 이제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용감하게 했는데, 그때가 이제 저한테는 처음으로 수익이 발생했던 시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수익은 예전에도 운 좋게 발생했던 적은 있지만 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라 함은 직장인이었을 때잖아요. 직장인한테 의미 있는 정도면 못해도 월급만큼은 아니더라도 월급보다 더 많으면 당연히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거지만, 월급만큼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막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없이 막 몇 번 클릭 혹은 터치해서 받은 수익치고는 우와 뭐야 하는 정도. 그러니까 못해도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대는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익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생했던 시기가 회사 때 주식 투자할 때인데, 그때 이제 뭘로 했었냐면 ETF를 했었어요. 지금 제가 ETF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코덱스 종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가지고 있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일곱 개인데, 그 당시에는 여기서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덱스 인버스 이 두 개로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막 여러 개, 수천 개가 넘는 종목을 한 주씩 막 매매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 레버리지랑 인버스 두 개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투자금은 이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근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처럼 이거 괜찮다 싶으면 한 주 매수, 목표 수익률 이렇네 한 주 매도, 이런 식이 아니라 그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와 코덱스 인버스 ETF에 투자금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냥 다 들어갔다 나왔다, 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다 들어갔는데 하락하면 뭐 방법 없죠. 그럼 그때는 기다리거나, 떨어졌으면 기다리거나, 혹은 월급 들어오면 이제 조금 이제 메꾸는 정도, 저점에서 새로 매수하는 그 정도였는데, 근데 그때는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냥 제가 회사 다니던 시기에는 그냥 계속 주식이 크게 하락했던 적이 없진 않았겠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랑 인버스 이 두 개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이게 이 두 종목의 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종합주가지수 저희 뭐 지금 3천이 깨졌네, 뭐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저번 주 기준으로 2,713이었는데, 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에 추종하는 ETF예요. 그러니까 ETF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뭘 추종한다, 뭐 역으로 추정한다, 거꾸로 움직인다, 뭐 두 배로 오른다, 근데 손실은 나도 뭐 두 배로 손실이 난다, 뭐 이런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이 코스피 지수, 종합주가 지수에 추종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도 가격이 올라요. 근데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하면 레버리지는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죠. 근데 이게 당연하죠. 보통 주식들이, 보통은 지수가 오르면,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종합주가 지수가 폭락을 하면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종합주가 지수가 떡상을 하면 대부분의 종목 가격도 상승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그거에 속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무조건 종합주가 지수에 따라 등락 하락이 결정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는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하면 레버리지 가격도 상승하고,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하면 레버리지 가격도 하락해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이 3월 5일인데 3월 4일 어제 지수가 33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도 하락을 해서 이제 605원이 하락한 거고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인버스는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 인버스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 인버스 가격은 상승을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해서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인버스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날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따지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전혀. 저는 적어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회사 다니던 한 벌써 10년 전이죠. 그때부터 ETF를 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예외를 본 적이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상품이에요. ETF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인버스. 그래서 차트도 보면 이게 지금 레버리지 차트고 인버스 차트를 보면 거의 뭐 반대예요. 최근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3,300까지 가니까 인버스 가격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락권에 바닥권에 있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 3,000 깨지고 막 2,900, 2,800, 2,700대까지 오니까 인버스도 그나마 좀 이렇게 오르는 추세로 바뀌었죠. 이제 레버리지도 이렇게 거꾸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하면 레버리지는 상승, 인버스는 하락. 거꾸로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하면 레버리지는 하락, 인버스는 상승. 이렇게 반대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인버스는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을 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 두 종목으로만 거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상승할 때 하나는 무조건 하락하네? 게다가 차트 모양도 이제 거의 그냥 완전 그냥 반대로 움직이니까, 얘네 둘의 동시에 5대5로 투자를 하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겠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진 않죠. 왜냐면 일단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사람 심리적인 거. 과연 이 두 개가 얘는 오를 때 얘는 상승하네? 그럼 얘네 철저하게 5대5로 반반씩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한들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5대5로 들어가진 못하죠. 이거 더 상승할 것 같네? 근데 그럼 얘는 하락할 건데 얘한테 굳이 더 들어갈 필요 있나? 하면서 5대5 비율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했다가 내 생각도 안 되면 하락하면 손실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5대5로 해도 그렇게 또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수익이 더 나는 쪽으로 더 몰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고 비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위험하게 투자를 했는데, 근데 운이 좋게도 시장 자체가 좀 분위기가 좋았어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막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하는데도 막 몇백씩 수익 보고, 못해 뭐 몇십만 원 혹은 50, 60, 운이 좋은 날은 몇백 이렇게 수익 보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일과 중에 터치 몇 번 하면서 핸드폰을 했으니까 수익이 그렇게 나니까 이제 일하다가 기분 좋아져가지고, 야 커피 마시러 가자. 그래서 애들한테 커피도 사주고, 아니 몇백만 원 수익 받는데 커피 뭐 몇 잔을 못 사주겠어요. 뭐 케이크도 사줄 수 있죠. 그래서 막 회사 다니면서 그런 맛으로도 막 하고 했었고, 그게 이제 조금 지속이 되니까 이제 참 건방졌던 시기죠. 회사 일이 좀 집중이 안 되고, 이제 왜 좀 이렇게 쉽게 뭐 일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결국 손실을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네, 어쨌든 그건 뭐 옛날 일이고요. 그때부터 계속 잘 됐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겠지만 이제 그렇게는 안 됐고, 일단 지금 기준을 생각했을 땐 투자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ETF 특정 종목에 아니면 레버리지 인버스 이렇게 두 종목에 3천만 원을 빡 들어가서 올라라. 인버스는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레버리지가 오를 거니까 뭐 손실 뭐 크진 않겠지. 서로 뭐 좀 어느 정도 상쇄해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진짜 몰라서 용감하게 투자를 했던 시기고,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리스크가 크게 했지만 그래도 운 좋게 장이 좋아서 이렇게 수익도 조금씩 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니 좀 지금보다도 오히려 수익금 자체는 더 좋았었죠.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제 손실을 봤지만, 왜냐면 그러다 재수없게 계속 떨어지는데 거기에 내가 올인을 해놓은 상태면 뭐 방법 있나요? 몇 천만 원 들어갔는데 월급 몇 백만 원씩 넣어서 그거 얼마나 단가 낮춰지겠어요. 이래저래 해서 그렇게 좀 위험하게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뒤로는 이제 주식 한번 크게 손해보고 안 하다가 이제 뭐 지금처럼 한 주씩 매매하면서 지금 이제 ETF 종목도 이제 다시 레버리지 인버스 얘네도 한 주씩 매매를 하고 있어요. ETF도 레버리지 인버스 이렇게 두 개만 했었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의 ETF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또 뭐냐? 그러니까 제가 했던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인버스는 종합주가 지수에 이제 추종하는 애들이고, 이제 여기 이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유럽 탄소, 구리, 골드,
뭐 원유, 그러니까 기름값이나 금, 구리, 탄소 배출권 이런 거의 가격에 추종하는 ETF인 거죠. 구리 선물 골드 선물이니까 뭐 구리값, 금값이 떨어지면 얘네 ETF는 뭐 가격이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 추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종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는 종합주가 지수에 추종하는 애들이고 나머지는 원유, 금, 구리, 유럽 탄소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코덱스 거예요. ETF가 되게 많아요. 뭐 코덱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ETF 종목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그쵸. 뭐 하나 인버스, 삼성 인버스, KB 인버스, 신한 인버스, 추루 인버스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신 그러니까 이렇게 ETF 종목이 여러 증권사에서 되게 많은데 뭐 제가 일부러 코덱스 거만 쓰려고 한 건 그 거래하려고 한 건 아닌데 코덱스 거 ETF만 이렇게 거래를 하는 이유는 거래량이 코덱스 게 제일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좀 많아야 거래량이 없으면 잘 매매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ETF 종목 중에서도 이제 거래량 많은 종목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이고 구리, 골드, 원유, 유럽 탄소권 이런 것도 보이니까 그냥 거래량 많고 코덱스 거고 ETF에 대해서 이전부터 계속 해왔고 뭐 이미지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은 있지만 이제 한 주씩 거래한 이후로는 ETF로는 그냥 늘 그렇지만 대박은 안 나지만 꾸준하게 수익은 나요. 인버스 통해서 뭐 16,000원 정도 수익을 받고 레버리지 통해서 지금까지 30만 원 넘게 수익을 받고 이제 구리 골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원유 선물로는 뭐 92,000원 정도 수익을 받네요. 근데 이 ETF 종목들은 제가 보통 일반 종목들은 좀 10% 이상 하락하면 매수를 해주고 뭐 20% 이상 상승을 해야 매도를 해주는데 ETF 종목들은 퍼센테이지로 하지 않고 그냥 얼마 떨어지면 사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버릇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예전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할 때 막 운 좋으면 몇백만 원씩 수익을 보고 막 그랬던 시절에 매수한 가격에 한 300원에서 500원만 상승을 해도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한테는 좀 그래도 커피 뭐 몇 잔 싸도 술 몇 번 사도 남을 정도의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제가 샀던 가격이 막 300원, 500원만 올라도 오르면 전체 매수했던 거 전체 매도해가지고 막 몇십만 원, 운 좋으면 몇백만 원 수익을 보던 그 버릇이 있어서 ETF는 그렇게 이제 뭐 한 100원, 200원, 300원, 뭐 400원, 500원 이 정도에서 떨어지고 하락하면 무조건 한 주씩 매매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막 3천까지 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3,300.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면 인버스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계속 사주다 보니 인버스 구매가 아니 보유량이 100주가 넘을 거예요. 136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거꾸로 레버리지는 얘도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요. 43주. 인버스가 100주 넘게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가 3,300까지 가는 동안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인버스는 계속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계속 사주니까 지금 136주가 된 거고 레버리지가 지금 인버스보단 적지만 그래도 43주나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3,300까지 갔던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70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주다 보니까 레버리지도 보유량이 43주가 된 거죠. 3,300까지 가는 동안 올랐던 상승하던 시절이 더 길었기 때문에 인버스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주씩 매수를 해줘도. 그래서 지금 매매 내역도 보면 인버스는 최근에 계속 거의 매수만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른 ETF도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뭐 기름값 뭐 그다음에 기름값은 뭐 늘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죠. 얘도 기름값에 추종하는 그 ETF 이 두 개를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얘네 둘도 또 반대 움직임을 가진 거죠. 종합주가 지수의 추종을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는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름값도 서로 반대되는 가격 움직임을 가지는 이 두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딴에는 얘도 이제 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뭐 소소하게. 근데 지금 최근에 기름값이 뭐 계속 올라서 그런지 뭐 얘는 계속 오르고
또 반대로 기름값의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얘는 보유량이 많을 거고요. 그렇죠. 52주 있죠. 얘는 아마 보유량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오르니까 이제 얘는 또 매도를 해줬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냥 다 매도해줘서 매수도 종종 해줬지만 매도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 보유량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만 그래서 가지고 있고 금 얘기도 많이 하니까 한 거고 뭐 그림이나 구리 뭐 위기만 생기면 그래도 뭐 역시 실물 금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길래 뭐 그냥 한 주씩 하는 거니까 얘도 이제 했고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얘도 다 팔렸네.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니까 이제 얘도 다 파는 거고 수익 실현을 한 거죠. 그래서 골드 선물 ETF로는 뭐 2,440원 수익을 받네요. 얼마 이제 매수 못했던 타이밍에서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제 다 매도해줘서 보유량이 없는 거고 구리도 계속 상승을 했네요. 아마 없겠죠? 그렇죠. 얘도 이제 다 팔아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4,644원 수익을 본 거죠. 그러니까 뭐 200원, 300원만 올라도 매도해주고 하니까 뭐 수익도 소소하지 하고 이제 보유량도 좀만 올라도 이제 보유량이 0이 돼버리는 거죠. 수익 실현하면서. 근데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이제 거래한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보유량이 아까 보였듯이 인버스가 136주, 레버리지가 52주인가요? 43주구나.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ETF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달 기준으로 이제 매매한 내역을 보면 이제 100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 300원만 등락해도 매매를 해주고 있으니까 ETF 종목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하기도 하고 거래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 내역에서 한번 종목으로 검색을 최근 한 달 걸로 검색을 한 다음에 종목명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코덱스가 그쵸 여기 있죠. 2월 달에 이제 코덱스 선물도 거래했고 골드도 이때 뭐 매도해줘서 수익 받고 유럽 탄소 배출권도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보시면 수익률 자체는 뭐 다 뭐 한 평균적으로 한 2%, 3% 정도. 그래서 한 주씩 매매하니까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또 ETF 거래를 또 자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래 비용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매도한 내역이거든요. 매도해서 이제 수익 실현하거나 손절한 케이스인데 ETF 종목은 거래 비용이 다 빵이죠. 빵원이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보면 5,100원어치 차익을 받지만 이제 거래 비용을 빼고 4,913원, 15,200원의 수익을 받지만 거래 비용 빼고 14,989원 이렇게 스스로 거래 비용이 빠지는데 ETF 종목은 이렇게 거래 비용이 없어요. 매도할 때. 그러니까 이 안 빠지는 만큼 거래 비용 안 빠지는 만큼 또 어떻게 보면 수익이 더 높은 거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ETF 종목들을 거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 ETF가 증권사에 유리하게 결국 뭐 가격 조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들 했는데 뭐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예. 그래서 뭐 그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고. 근데 뭐 저는 이전부터 해왔고 뭐 당연히 증권사도 자기네들 이익 추구하려고 뭐 하겠죠. 모르는 사람들 이제 뒤통수 치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으면 뭐 어쩌냐는 거죠. 그렇다고 가격을 뭐 엄청 뭐 후려치고 뭐 이런 건 아닐 테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종합주가 지수 자체까지를 증권사가 조작을 할 수는 없을 거고 어떤 가격, 어떤 실물,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ETF들 가격은 결국 그 추종하는 애들의 가격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서 뭐 등락 상승할 걸 하락하게 하고 뭐 하락할 걸 상승하게 하는 힘은 없을 거잖아요. 증권사에서도. 그러니까 하는 정도는 이만큼 상승할 걸 뭐 덜 상승하게 하거나 엄청 떨어질 건데 뭐 그런 정도 상승은 하는데 뭐 덜 혹은 더 하락을 하는데 더 혹은 덜 등락을 하게 만드는 정도일 거지 자기네들한테 더 이익이 되게 하는 정도지 뭐 등락 결과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거고 저는 그런 소소하게 그런 차익을 노리면서 하는 거라 뭐 여기서 뭐 엄청 장난을 쳐도 뭐 700원이 뭐 1,000원이 되건 아니 1,000원이 되진 않겠죠. 증권사에서 그렇게 착하게 해주진 않겠죠.
뭐 700원 수익이 뭐 300원 된다 해도 뭐 400원 때문에 뭐 들고 일어나고 마네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물론 그게 투자금 자체가 커지면 이제 상관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래 해라 뭐 하다가 아니면 내가 안 할게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TF 거래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의도적으로 좀 ETF를 늘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거래량도 없는 애들 늘리고 싶진 않고,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최근에 이제 한 게 유럽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유럽 탄소 배출권이 제가 매매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쵸? 지금 최근에 하나 둘셋 6번 매매를 했네요. 근데 그 중에 한 번만 수익 실현을 했고 나머지는 다 매수예요. 근데 13,705원에 이제 최초로 유럽 탄소 배출권을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ETF 유럽 탄소 배출권 요 선물 ETF가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제가 13,700원에 최초에 매수했는데 지금은 1,735원이고, 그렇게 떨어진 게 이제 뭐 2주도 안 됐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네요. 최근에 엄청 그냥 갭이 엄청 크죠? 14,000원이었던 애가 뭐 12,000원대까지 갭 발생하면서 뚝뚝뚝 떨어졌죠? 이거는 그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상관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기업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그 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나면서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뭐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도 내는 기업들이 줄어들겠죠. 왜? 아니 뭐 공장이든 회사를 돌리면서 뭘 생산을 해야 탄소가 발생하는 건데 탄소가 발생 안 하니까 탄소 배출권을 지불하는 회사들이 줄어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는 기업들이 얼마 없다. 뭐 그래서 어쨌든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지금 뭐 최근에 1685원에 매수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뭐 전쟁을 평생 하지는 않을 거고 뭐 길게 갈 수는 있겠죠.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는 그냥 떨어지면 매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를 한 주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종목은 이제 되게 부담 없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계속 ETF 종목은 일단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이 다른 일반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은 덜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 느낌이지만 그 실물의 가격에 추종하는 거잖아요. 금값, 지수, 기름값, 뭐 유럽 탄소 배출권. 게다가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도 있고. 지수가 상승하면 ETF의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제 ETF들이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건 뭐 레버리지, 떨어질 때 오르는 애는 뭐 인버스,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욕심내지 않고 거래하면 떨어져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소소하게 그런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ETF는 좀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매도할 때 거래 비용도 없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